자, 현대대수학 단원별 기출문제 시작 단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부분군, 순환군. 자, 부분군, 순환군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2학년도 전공 A 3번 문항의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분군의 개념인데 군지의 부분집합 H가 또한 부분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 H는 군지에서 정의된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유도된 연산, induced operation. 군지가 가지고 있는 연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 대한 공리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부등식 기호죠. 책에 따라서는, 저자에 따라서는 부분집합 기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호가 빠질, 이렇게도 표시해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진 부분군. 자, 그리고 군지의 부분집합 H가 G의 부분군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부분집합 H가 부분군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위에 데피니션으로부터 군지의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항등원. 물론 이 항등원은 군지의 항등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권. 군지에 대한 공리죠. 팁으로 이거를 한 번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한 번만에 확인하는 방법은 부분집합 H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의 여권. 그러면 항등원 여권. 항등원 여권이니까 연산까지. 그럼 그 연산에 대한 보장은 B라는 임의 원소를 연산했을 때 이게 H의 원소가 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 번만에 확인하는 툴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군의 형태로는 G의 부분군 H가 특정 원소 A로 표현되는 겁니다. 거듭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곱셈 연산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덧셈 연산을 갖는 군이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N은 정수입니다. 즉 부분군 H의 원소가 하나의 원소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듭 제곱하거나 혹은 반복해서 곱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군을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특정한 원소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군을 순환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Cyclic subgroup. 그리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곱셈 연산일 때는 거듭 제곱으로, 덧셈 연산일 때는 반복해서 곱하는 거, 더하는 거로. 만약에 군지가 하나의 원소, 특정한 원소에 의해서 생성될 때, 표현될 때, 자, 이럴 때 A는 G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생성하는 원소 A를 생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명백하죠. 군지가 순환군이 되려면
생수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용한 정리가 바로 모든 순환군은 아벨리안군이다. 순환군은 아벨리안군인 거예요. 가왕군인 거예요.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벨리안군, 가왕군을 의미합니다. 원소들에 대한 연산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순환군이니까 하나의 원소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곱셈군으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죠. 곱셈 연산을 갖는 거. 바로 지수에 대한 지수법칙이 적용되니까 바로 스케치 되시죠. 근데 좀 더 들여다보셔야 돼요. 좀 더 들여다보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 상세히 보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성립하는지. 그러면 아벨리안군은, 가왕군은 그럼 순환군이냐? 딱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이그젠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반례. 복선을 깔았죠. 아벨리안군이라고 해서 순환군에는 보장을 않겠다. 그 대표적인 반례가 클라인 피어 그룹. 클라인 피어 그룹. 그래서 이렇게 V로 표시합니다. 네 개의 원소로 간다 이 말이야. 독일 수학자니까 피어. 연산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군요. 제가 써드릴게요.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항동원이니까 A제곱이 2가 될 겁니다. 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AB가 C, AC가 B. 그러면 BA는 교환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AB가 뭐였어요? C였죠. C. 제곱은 항동원. BC는 A. AC는 CA는 B. CB는 A. 제곱은 2. 대각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대칭되죠? 교환군입니다. 제곱하면 항동원이 되는 거예요. 제곱하면 항동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수원을 간다는 말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생수원을 가질 수가 없죠. 제곱하면 항동원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명백히 가왕군이다. 그래서 아벨리안군이라고 해서 가왕군이라고 해서 순환군이 아닌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그렇지만 순환군은 명백히 가왕군이 된다. 그리고 또한 유용한 도구가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적이다. 명백하죠. 부분군 또한 순환군이 될 거 아니에요. 왜? 특정한 원소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부분군이 순환적이면 이 군은 순환군이냐? 방금 예를 들었던 그 클라인 피어 그룹. 왜? 제곱하면 항동원이 됐었잖아요. 그럼 부분군들은 뭐예요? 명백히 항동원이죠. 제곱하면 항동원이 되잖아요. 그럼 항동원과 그 제곱하면 항동원이 되는 원소들 명백히 순환군이잖아요. 그렇지만 클라인 피어 그룹 자체는 순환군이 아니죠. 이 역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군지가 A에서 생성됩니다. 즉 순환군입니다. 지금 뭐를 알아보려고 하느냐? 부분군에 대해서. 그리고 순환군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무한집합, 즉 무한위수를 갖는 거예요. 위수라는 용어를 쓰죠. 군의 원소의 개수를 위수라고 할 겁니다. order. 정순에서는 order는 똑같은 order인데 번역은
개수로 또 번역하죠. 개수로. 대수학에서는 위수. 원소의 개수로 보면 됩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 자, 그래서 만약에 순환군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집합이면, 무한이면 이 무한순환군은 정수의 덧셈군과 동형이 된다. 동형이 된단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함수가 존재되겠다. 1대1이면서 위로의 함수인 1대1 대응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면서 호모모피즘,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다. 자, 무슨 소리냐? 도메인인 G에서의 연산에 대한 대응되는 이미지가 Z에서의 연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순환군지를 곱셈군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생성군이라고 봤으니까 A, M, A, N 곱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럼 어떻게 디파인 해주면 된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 거네요. 그죠? 지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M 더하기 N으로 가겠죠. 그럼 M이 바로 뭐가 됩니까? 파이의 A의 M. 파이의 A의 N. 군 G에서의 연산이 도메인 G에서의 연산이 코도메인 메인 G, Z에서의 연산으로. 자, 이러한 사상을 호모모피즘, 준동형 사상. 즉 1대1 대응이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할 때를 동형이라고 하죠. 동형이 됩니까? 그럼 유한집합일 때는 미수가 N인 거예요. 그러면 정수에 대한 Zn. 이 Zn이라는 표현은 N을 모듈로 한다 이 말이죠. 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N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 Zn은 어떤 집합이냐면 0, 1, 2, 요 N-1. 방금 무한 미수를 갖는 집합의 동형성 보이는 거하고 유사하죠. 미수가 N이니까. 순환군은 무한일 때는 정수에 대한 덧셈군, 유한일 때는 Zn. N을 모듈로 하는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과 동형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부분군에 대한 위수. A를 생성으로 갖는 순환군의 위수가 N입니다. 그러면 순환군의 부분군 또한 순환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너레이터가 존재하겠죠. 혹시 혼란스러우시면 이걸 B로 둘까요? B. 그런데 순환군이잖아요. 생성원에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의 S제곱을 썼습니다. 그러면 A의 S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바로 나오지 않나요? S하고 N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게 명백히 정수잖아요. 정수. A의 S에 N을
S하고 N의 최대 공약수 나눈 겁니다. 여기 정수죠, 정수. 근데 이게 2가 돼야 되잖아요. 항등은 2가.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로 나누니까 정수잖아요. 명백하죠.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지수입니다. 요 지수 S와 위수하고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덧셈 군일 때는 여기 앞에 곱해지겠죠? 반복해서 다 하는 거니까. 정수로는 현대대수학에서의 곱셈군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정수론에도 사용되겠다. 영어식 표현은 오더인데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때는 이제 개수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기 때문에 부분군의 위수는 군의 위수와 생성원의 표현에서의 그 지수 혹은 반복해서 더하는 횟수와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부분군의 위수가 되겠다. 2002학년도 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G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Z11에서 0을 뺐죠. Z11은 11보다 작은 정수들의 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양의 정수들의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근데 이 집합 G는 곱셈에 대한 순환군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순환군이니까 위수가 10인 거죠. 위수가 10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단위원시 10제곱근, 즉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10번 제곱했을 때 단위원이 되는 원소들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수론에서는 단위원시 10제곱근을 뭐라고 표현하죠? 원식은, primitive root, 원식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식은. 원식은 단위원시 10제곱근을 찾는 것은 시행착오의 문제죠. 시행착오의 문제입니다. 왜 시행착오의 문제냐? 법 11에 대해서. 그러면 11과 서로 소인수. 그러면 페르마 띠어럼이라든지 오일러 띠어럼에 의해서 바로 찾을 수 있죠. 11과 서로 소인수니까. 뭘 찾냐면은 1과 합동이 되는 수는 바로 찾아죠. 11과 서로 소인수. 페르마 띠어럼, 오일러 띠어럼을 쓰면 되니까. 자, 문제는 단위원시 10제곱근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예를 들어서 11과 서로소인 2에 대해서 11이 소수이기 때문에 페르마 띠어럼, 오일러 띠어럼을 쓰면은 2의 10제곱이 명백히 1과 합동입니다. 법 11에 대해서. 그런데 원식은 혹은 단위원시 10제곱근이 되려면은 10보다 작은 정수에 대해서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행착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만 확인해 보면 된다? 2의 거듭제곱을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 모든 거듭제곱을 계산할 필요 없죠. 딱 두 가지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2의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10의 절반, 2의 5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것도 딱 두 가지, 이게 두 가지죠. 1과 합동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거나.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될 때 이는 원식은 단위원시 10제곱근이 되죠. 만약에 1과 합동이 되면은 이는 단위원시 10제곱근이 되지 않습니다. 원식은이 되지 않죠. 새로운 부분군을 형성하는 거죠.
곱셈순환 부분군. 만약에 단위원지 10제곱근을 찾으면 또 다른 단위원지 10제곱근은 그때는 이제 찾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은 순환구이기 때문에 이 생성원에 의해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성원이 만약에 2가 됐다면은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곱셈순환군이니까. 요 R이 곱셈순환군의 위수와 서로소인수들. 그러면 1, 3, 7, 9. 그럼 생성원은 4개가 주어지겠죠. 생성원은 4개가 주어질 겁니다. 됐나요? 가벼운 문제죠. 정수론에서도 나옵니다. 정수론에서는 원식을 구하라고 출제가 돼요. 자, 2를 11과 서로소인수 2에 대해서 해보니까 위수의 절반인 5 거듭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됩니다. 즉 2가 바로 원식은 생성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생성원은 지수를 10과 서로소가 되게 하는 수. 바로 뭡니까? 1, 3, 7, 9. 2의 1거듭제곱, 2의 3거듭제곱, 2의 7거듭제곱, 2의 9거듭제곱이 바로 생성원이 되겠죠? 단위원식 10제곱근이 되겠죠? 즉 2, 8, 7, 6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2004학년도 7번 문항입니다. 무한순환군 G를 도메인, 코도메인으로 하는 맵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G의 인버스는 G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문장 읽었잖아요. 무한순환군. 무한순환군 하면 바로 떠올라야죠. 무한순환군은 덧셈군, 정수에 대한 덧셈군과 동형이다. 정수에 대한 덧셈군과 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그마라는 맵이 G 인버스로 보냈다는 것은 무한순환군이니까 정수에 대한 생성원이 뭐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 시그마라는 맵은 마이너스 1로 보내는 맵이구나.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어진 시그마가 동형사상임을 보이는 문제예요. 동형사상 아이소모피즘. 1대1 위로의 함수임을 보이고 준동형사상 성질을 만족함을 보이면 되죠. 자, 두 번째가 조금 난도가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무한순환군에 대한 동형사상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항등사상, 또 다른 하나는 위에 정의한 거. 그러니까 항등사상이 바로 뭐예요? 덧셈에 대한 무한순환군에 대한 생성원 1로 보내는 사상. 주어진 시그마는 마이너스 1로 보내는 사상.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 2번을 보이려면은 무한순환군은 정수에 대한 덧셈군과 동형이라는 걸 알면은 2번이 바로 답안이 작성이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동형사상인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상인 걸 보여야 되죠. well-defined function인 걸 보여야 됩니다. 자, well-defined function이란 마치 양궁에서 양궁 선수가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그러면 한 관역에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관역에. 그런데 한 선수가 쐈는데 2관역이 쏘이면 이거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well-defined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느냐? 이 well-defined function과 1대1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함수는 이번에는 반대로 관역이 하나예요. 근데 관역에 꽂힌 화살이 물론 2개일 수도 있죠. 그때는 선수가 2명이 한 관역에 쏜 거예요. 이럴 때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아니죠.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해지셨나요? 자, 그래서 well-defined function 1대1 함수, 그리고 onto function 위로의 함수 surjection,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여군으로 디파인 해놨기 때문에 무한순환권에서 여군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위로의 함수가 되죠. 1대1 함수, 1대1 위로의 함수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지. 준동형 사상 성질이란 도메인에서의 연산이 함수에 의한 코도메인에서의 연산으로 가는지, 즉 도메인에서의 연산입니다. G1, G2에 대한 연산. 자, 이제 순환구는 가항군이기 때문에 G2, G1 되죠? 이 도메인에서의 연산이 코도메인에서의 연산으로 가는지. 자, 그러면 시그마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G2, G1에 대한 인버스. 그럼 요번에 성질을 이용하면은 최종적으로 시그마 G1, 시그마 G2 코도메인에서의 연산으로 계산이 되죠. 즉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맵은 동형 사상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스케치한 내용대로 무한순환구는 덧셈 순환구가 동형이란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바로 답안이 작성이 될 겁니다.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전공의 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환 Z11에서 환이라는 이 용어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부분군 순환군 단원이기 때문에 환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나? 리뷰를 해야 되나? 이래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집합 Z11로 봐도 됩니다. 11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이 Z11에서 모든 단원, 유닛 엘리먼트,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예요. 주의해야 될 거는 유니티하고 구별하셔야 된다. 유니티는 단위원, 유닛,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곱셈에 대한 그래서 Z11 스타라고 써놨습니다. 이 기호도 기출문제에서 흔하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곱셈군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Z11 스타가 곱셈에 대한 순환군인 거죠. 생성원을 구하는 거네, 생성원. 방금 앞에서 했던 문제. 단위원시 10제곱근.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되겠죠. 반복되잖아요. 아까 2002학년도 문제였나요? 생성원 몇 개 존재했습니까? 생성원 몇 개? 법 11에 대한 서로소인수가 아니라 위수가 10이니까 위수 10과 서로소인수죠. 1379. 1379가 생성원이 아니죠? Z11 스타에 대한 생성원을 찾은 다음에 이 생성원에 의해서 또 다른 생성원이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11과 서로소인수 2로 찾았었습니다. 그 어떻게 주어졌었어요? 2의 1제곱, 2의 3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 바로 확인되시나요? 2, 6, 7, 8이었나요? 이 문제는 정수론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단지 표현만. 생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론에서는 원식을 구하라. 상세한 언급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끝으로 부분군, 순환군, 단원의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리뷰를 하셔야 되죠. 자, 부분군, 순환군에서는 순환군에 대한 개념. 생성원을 갖는 군을 순환군이라고 한다. 특히 순환군은 강군이지만 강군이라서 순환군이라는 보장은 없더라. 대표적인 판례가 클라인 피어 그룹. 또한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 되더라. 그런데 부분군이 순환군이라고 해서 군이 순환군이라는 보장은 없더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판례가 클라인 피어 그룹. 특히 순환군의 부분군의 위수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부분군의 위수는 순환군에 대한 부분군의 위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순환군에 대한 부분군의 위수는 부분군, 순환군이기 때문에 생성원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S에서 생성되는 부분군. 이 부분군의 위수는 어떻게 주어진다? G의 위수와 요 생성원의 지수 거듭제곱, 곧생군일 때는 거듭제곱이지만 덧생군일 때는 앞에 곱해지겠죠. 요 S와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부분군의 위수가 된다는 거. 지금까지 부분군, 순환군, 단원의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기출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개념까지. 다음 시간에는 치안군, 직접곱,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